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하러닝 연구소에서 강의와 컨설팅을 하고 있는 도영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에는 그 스마트 시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한 시간 관리, 스마트 시대 감각에 맞게 스마트한 방법으로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이런 방법론을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바쁘시죠 지금? 그죠? 다들 바빠요. 다들 바쁜데요. 시간을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럼 볼까요? 여러분 일단 시간 관리가, 시간이 핵심이잖아요. 시간이. 그럼 여러분 시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먼저 잠깐 얘기해 보실래요? 시간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 약속도 있고 뭐 시계도 있고 뭐 이런 거. 출근? 예, 예, 출근해야죠 이제. 예, 또 예. 또 뭐 있을까? 어느 분은 돈이요 뭐 이런데 시간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강의하는 입장에서 시간 하면 저는 시간 경영, 시간 관리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하루 24시간은 똑같잖아요. 이걸 어떻게 활용하냐 이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시간이 뭐 바쁘다 바쁘지 않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이거를 잘 활용하느냐, 관리의 개념이에요. 시간을 잘 관리해야 되고요. 그 관리를 잘 하려면 관리 마인드라고 하죠. 시간에 대한 생각도 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야 돼요. 스마트 시대는요, 시간 개념이 또 틀려요. 옛날하고 또 틀려요. 옛날은 솔직히 그냥 뭐 이렇게 열심히만 하면 되는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에 대한, 이 스마트 시대 시간에 대한 관점을 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대한 고정관념이라고 할까요? 우리 옛날에 속담 같은 것도 보면요, 지금 안 맞는 게 꽤 많아요. 지금 시대에 맞게.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시간에 관련한 속담 포함해서 이제 좀 낡은 그런 의견들을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면 보세요. 시대에 맞게 이제 재조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요즘은 이미 늦어요. 이미 늦어. 누가 다 해버렸어요. 그죠? 우리 취업도 빨리빨리 내가 이렇게 정보를 캐치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늦어요. 이미 늦어요. 누가 해버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 이미 뒤처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에서 기회는 3번 온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왔습니까? 안 올 수도 있어요. 안 와요. 안 와. 안 올 수도 있고요. 왔다 갔을 수도 있고 수시로 올 수도 있어요. 몰라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회라는 건 왔을 때 잡아야 되는데 이게 너무 유동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회가 딱 정형화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거는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요게 이제 상대적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아침형 인간이 되라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아침형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아침형 인간이다. 아침에 막 그냥 뭐 머리가 막다. 뭐 예? 보통 우리 젊은 분들은 아침형 인간이 별로 없으셔요. 저녁형 인간이 많으시고 또 심야형 인간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아침형 인간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때 아침형 인간이라는 책이 잘 팔렸잖아요. 근데 요즘 안 팔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게 해봤더니 안 되거든요. 피곤해. 그렇죠? 그러니까 아침형 인간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앞으로 취업하시면 직장인이 되시는데 직장인들은요, 농담으로 아침형 인간도 아니고 저녁형 인간도 아니래요. 직장인들은 무슨 형 인간일까요? 네,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퇴근형 인간. 네, 퇴근할 때 머리가 막대요. 하여튼 그런 거. 그래서 이게 상대적이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잖아요. 근데 또 거꾸로 보면 빨리 잡아먹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관점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급할수록 돌아가라. 급할수록 여유를 찾고 뭔가 나를 좀 다지면서 이렇게 천천히 좀 해라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 나면 불 꺼야죠. 급한 건 급한 거가 있어요. 그럼 빨리빨리 처리하려면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좀 사고의 폭을 넓히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모든 거를 해결해 준다. 시간이 지나면 다 된다 이건데요.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고요. 상처는 아물지만 흉터는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잔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충실하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해놓고 뭐 시간 지나면 다 되겠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과,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여러분 취업 준비를 하건 내가 뭐 일을 하건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성과가 나온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그게 결과로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노력과 성과는 조금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비례관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반비례도 아니에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노력을 엄청나게 했는데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취업 준비를 하고 엄청나게 많은 지원서를 냈는데 결과가 나를 실망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요. 볼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요즘은 노력의 배신이라는 말도 해요. 노력의 배신. 내가 했는데 이 노력이 배신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시간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려니 하고, 일단 내가 여기서 어떻게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 나가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시간 관리는 효율적인 개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시간 관리를 위해서 제가 3가지 방향성을 말씀드릴게요. 자, 뭐과 집중, 뭐 요소 제거, 시간의 뭐한데요. 자, 첫 번째는 여러분들 또 많이 들은 얘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순간순간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프레임이 자꾸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지금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내가 어떤 회사를 내가 지원해서 어떤 일을 할까. 직업 선택도 선택이에요. 잘 선택하셔야 돼요. 방향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 준비를 할 거냐, 일반 기업에 갈 거냐, 아니면 다른 뭐 교사가 될 거냐, 이런 선택이 다 있다는 거죠. 그 선택을 잘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부분을 또 어떻게 내가 집중을 될 만한 거에 확실히 집중하고 아닌 거는 좀 버리고, 이런 그 조율을 하셔야 돼요. 조율. 선택과 집중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요소 제거? 뭐 요소? 예, 뭐 방해 요소 제거, 그렇죠? 비슷한 말인데요. 낭비 요소 제거. 쓸데없는 시간 쓰는 게 많아요. 쓸데없이 그냥 이게 소모적인 거 있죠. 그런 거를 제거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뭐화. 요거 한번 다 얘기하고 제가 좀 이렇게 풀어드릴 거예요. 더. 자, 시간의 뭐화. 시간의 시간의 뭐 영화화 아닙니다. 예, 시간의 구조화라고 해요. 구조화. 잘 체계적으로 시간을 좀 짜임새 있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3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자, 한 번씩 따라해 보실까요? 선택과 집중. 선택과 집중. 낭비 요소 제거. 낭비 요소 제거. 시간의 구조화. 시간의 구조화. 선택과 집중은 하여튼 내가 이렇게 잘 선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밸런스를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데, 여러분 법칙 중에 이런 법칙이 있어요. 파레토 법칙. 20대 80의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하루 전체적인 시간 중에 20% 시간, 예를 들면 24시간이라면 20%는 몇 시간이에요? 그 20% 시간에 집중하는 그 노력이 80% 성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 8시간이라면 이 집중하는 1시간 좀 넘는 시간이 전체 성과의 80%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맨날 강도를 똑같이 해서 하지 말고요. 내가 하루 중에 잘 될 때 그냥 딱 더 하고, 일을 내가 10시부터 11시에 일이 더 잘 된다, 뭔가 이렇게 자기소개서가 잘 써진다 그러면 그쪽으로 더 올인을 하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중을 맞추는 겁니다. 놀 땐 또 놀고요. 맨날 부지런하게 똑같은 강도로 간다? 몸 피곤해요. 쓰러져.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이에요. 이것도 잘 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여러분 집중근무 시간제도 있어요. 그 집중근무 시간제는 그 시간대에는 전화도 받지 말고 일에만 매진해라, 이렇게 또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택과 집중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낭비 요소 제거를 자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다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 우리의 시간을 잡아먹는 낭비가 되는 것들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간을 소모적으로 쓰는 건데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시간을 도둑맞는다고 해서 시간 도둑에게 도난당하는 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흡혈귀 아시죠? 빨아먹잖아요. 피를 빨아먹는. 내 귀중한 시간을 빨아먹는 흡혈귀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흡혈귀의 시간을 빨리지 말고요. 도둑의 시간을 도둑맞지 말자는 건데 그 잡아먹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나 많아요. 몇 가지만 얘기하면 불량한 정보도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회사 정보가 떴는데 그거 엉뚱한 정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원을 했더니 아닌 거예요. 그거는 괜히 그냥 헛고생 한 거잖아요. 그런 거. 불량한 정보, 부족한 정보, 이 시간 다 뺏깁니다. 그 다음에 일상적으로 너무 사소한 일에 이렇게 너무 쓸데없이 보내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여기 보면 그 사적인 볼일, 뭐 거절하지 못함,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짜잘한 것들이 시간을 소모적으로 잡아먹는 게 있어요. 이 중에서 빨간색으로 된 걸 보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계시잖아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조작하는 것도 이게 시간 낭비 요소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요. 여러분들보다 아마 10대들이 더 많이 보더라고요. 이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보면 이게 스마트폰의 의존도가 너무 세져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스마트 치매가 걸린다 하잖아요. 스마트 치매. 스마트폰에서 알려주는 대로 뭐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스마트폰에서 내비게이션 이렇게 길을 찾아주는데 이 스마트폰이 고장나서 내비가 뜨질 않으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운전도 못하고. 스마트폰에서 항상 뭐 답을 알려줘가지고 내가 행동했는데 그게 답이 안 뜨니까 막 갈팡질팡 하는 거.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너무 스마트폰을 많이 만져요. 우리 보면 요즘 스몬비라고 들어보셨어요? 스몬비는 합성어인데요. 스마트폰 좀비예요. 그러니까 스마트폰만 보고 이게 좀비처럼 가는 거죠. 좀비 아시죠? 좀비처럼 가다가 막 교통사고도 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스마트폰에서 조금은 그럼 익숙한 것을 이렇게 벗어 던져야 돼요. 너무 의존하지도 말고. 그래서 스마트폰 조작도 심하면 낭비 요소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시간을 구조한다는 거예요. 시간을 뭐 쪼갠다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잘 정리정돈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 시간 관리할 때 기준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중요하냐, 중요도. 그 다음에 긴급하냐 이게 있어요. 중요하냐, 긴급하냐. 이걸 섞으면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옵니다. 일을 할 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는 거예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진 않지만 긴급한 거. 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취업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가지 영역에 선을 그셔야 돼요. 그래서 보세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이 방향성을 알려드릴게요. 중요하고 긴급한 뭐 취업 준비나 일은요. 즉시 하셔야 돼요. 따라하세요. 즉시. 빨리 해야 돼요. 빨리. 아주 중요한 아주 그냥 좋은 회사 정보가 금방 떴다. 마감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급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회사야. 좋은 회사야. 그럼 중요하고 긴급한 거잖아요. 그럼 빨리 지원해야죠. 빨리 지원하고 중요하게 잘 써야죠. 이게 즉시 해버려야 돼. 즉시. 그러니까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급한 거는 빨리빨리 즉시 해버려야 돼요. 미루지 말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이런 거는 위임이에요. 따라하세요. 위임. 맡기는 겁니다. 맡기는 거. 좀 맡겨버려야 돼요. 내 일이 아니고 다른 사람 뭐 도와주는 일 급한 거는 그냥 야 네가 좀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맡길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뭐 우리가 나중에 사람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죠? 그 다음에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건 자 따라하세요. 보류. 일단 밀어놓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 같은 거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잖아요. 긴급하진 않잖아요. 근데 중요해요. 그죠? 토익 공부 같은 거. 그거는 약간 내가 다른 거 중요하고 긴급한 거 하면서 좀 보류해놨다가 시간 나면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 이런 게 있죠? 이게 완전 쓸데없는 건 아닌데 그냥 사소한 거고 아까 얘기한 소모적인 걸 수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일단 폐기입니다. 따라하세요. 폐기에 따라 나중에 재활용하는 거예요. 재활용. 완전히 폐기가 아니에요. 그 컴퓨터 휴지통에 넣는 거예요. 휴지통에 넣었다가 다시 복원하면 되잖아요. 완전히 없애버리면 여러분 개똥도 약에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완전 폐기는 하지 말고 그냥 완전히 없애버리지 말고 일종의 폐기했다가 재활용하는 겁니다. 요 네 단계를 나눠서 행동 방향성을 찾는 게 바로 시간의 구조화예요. 그럼 이 예를 잠깐 들어볼까요? 여러분 중요하고 긴급한 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당면한 문제, 내가 이렇게 처한 문제, 입사 지원서 뭐 아까 얘기했지만 그런 거 작성. 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지만 긴급한 거, 이런 거는 다른 사람의 일, 뭐 전화 응대 같은 거, 뭐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 긴급한 전화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하지는 않지만,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거, 이런 거는 뭐 자기 개발, 뭐 연간 계획, 뭐 장기적인 계획 이런 뭐 이런 거겠죠. 공부 이런 거. 그다음에 중요하지도 않고 긴급하지도 않은 거는 관련 없는 일이라든지 뭐 휴식을 지나치게 취한다든지 뭐 영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이 구조화를 크게 이렇게 네 축으로 나눠서 하는 게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고 긴급한 것이 제일 중요해요. 중요하고 긴급한 거는 무슨 가장 뭐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책 중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가장 뭐한 것부터 해라. 뭐예요? 가장 뭐 쿨한 거, 가장 똑똑한 거, 가장 소중한 거, 가장 나에게 소중한 것부터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한 중요하고 긴급한 게 뭔지 펼쳐보고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중요하고 긴급한 거를 소중한 겁니다. 그 소중한 거를 먼저 하시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간 관리에 대한 팁을 몇 가지, 5가지 제가 또 얘기할게요. 팁. 첫 번째는요. 디지털 시각으로 정시 개념화하라.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약속을요. 야 7시에 만나자, 8시에 만나 그러면 사람들이 시간 관념이 별로 없대요. 그냥 조금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은 분초까지 나오잖아요. 약속을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6시 57분에 만나자, 7시 5분에 만나자 그러면 중요하게 여기가지고 뭐지 하면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초하고 분하고 초단위까지 생각을 좀 하라. 이게 디지털 시각으로 정시 개념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짜투리 시간을 아껴 써야 돼요. 여러분 짬이 나는 시간이 있어요. 짬. 그 순간순간 짬이 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뭐 버스 기다릴 때, 뭐 지하철 탔을 때, 화장실에서 이럴 때 그냥 아무 의미 없이만 보내지 말고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라는 거죠. 꼭 공부나 자기계발을 하지 않아도 돼요. 뭐 휴식을 취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면 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시간으로 짜투리 시간을 환원하는 게 가장 좋은 시간 관리입니다. 짜투리 시간을 아껴서 환원해라. 그 다음에 가장 빠른 루트를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정보관리도 시간관리랑 연결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이트를 알아가지고요. 거기에 다이렉트로 내가 정보 검색을 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얻었다 그러면 빨리 찾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그 어플리케이션이나 사이트를 알아가지고 빨리 들어가서 찾았기 때문에 정보관리 잘했잖아요. 시간 단축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간관리도 되는 거예요. 빠른 루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영화를 보고 나왔더니 막 붐벼요 화장실이. 그러면 그걸 기다려가지고 막 이렇게 계속 그렇게 화장실 용물을 보려고 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아래층이나 위층 가는 거예요. 빠른 루트. 거기는 안 붐벼요. 그러니까 뭐하러 거길 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뭔가 루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취업 같은 경우도 내가 할 수 있는 빠른 루트, 최적화 길, 경로 찾기, 뭐 내비게이션 있잖아요. 그런 걸 찾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 확보 비용 지출을 아끼지 마라. 이거는 무슨 얘기냐? 내가 도움이 된다면 돈을 투자하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태블릿 PC가 내가 시간 관리나 업무나 뭐 취업 준비하는데 너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좀 이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사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아끼지 말고. 아끼는 게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자동차 나중에 사실 텐데 자동차 사셔가지고 내가 막 세차장 가서 막 하나하나 그냥 닦고 있죠. 시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거 그냥 돈 주고 맡겨도 되잖아요. 그죠? 피곤한데 목욕탕 가가지고 자기가 막 다 때를 밀고 있어. 얼마나 피곤해요. 그냥 돈 주고 그냥 이렇게 그 세신사인가? 그분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쵸? 박수 2번 치고 돌고 그러면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너무 투자를 안 하고 막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지출은요,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된다면 과감하게 낭비만 하지 않고 우리가 지른다고 하잖아요. 질러보는 것도 괜찮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역설적으로 버리는 시간 관리를 하셔야 돼요. 버리는. 제거라는 건데요. 모임 같은 거 너무 많잖아요. 하지 마세요. 정보도요, 막 버리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예요. 시간도요, 내가 괜히 가서 뭐 나에게 뭐 크게 뭐 그런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시간이 있다 그러면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고 내 시간으로 확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자꾸 역설적으로 좀 검토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5가지가 시간 관리를 하는 작은 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 또 만화를 좋아하는데 만화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에 최선을 다하라?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잖아요.
현실에 최선을 다하라. 근데 시간 관점으로 보면 우리가 과거, 뭐 현재, 미래인데 요건 이제 과거, 미래, 현재로 해놨는데요. 여러분 과거는 여기서 정의를 해놨더라고요. 과거는 뭔지 아세요? 과거는 히스토리입니다. 역사에 불과해요. 굳이 찾을 것이 없으면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 돌아보지 마라. 그냥 지나가라고 하세요. 과거에 뭐 안 좋은 추억은 뭐 그렇게 파헤칠 필요도 없어요. 그 다음에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요, 아무도 몰라요. 미래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그 너무 먼 미래를 쫓을 필요는 없어요. 시간 관점상 중장기 계획은 세우지 말라고요. 차라리 단기 계획에 충실한 거예요, 단기 이렇게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6개월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 게 제일 좋대요, 그래서. 단기. 왜? 아무도 모르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게 세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렇게 있다가 바로 느닷없이 좋은데 취직되고, 뭐 이런 거예요. 미래는 뭐 너무 먼 미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현재입니다.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는 미스테리, 현재는 뭘까요? 어떤 분이 또 현재 뭐라고 물어보니까 히스테리요, 히스테리 모르는데 현재는 프레젠트예요. 선물이 오는 거예요. 순간순간. 제가 오늘 20분이 좀 되게 여러분들에게 시간 관리 선물을 드렸잖아요. 요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선물이 올 거예요. 내일도 선물이 오고 순간순간 시간 선물을 여러분들이 간직하세요. 그리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58,900원인가라고 하는데요. 58,600원인가? 하루 초가 58,000 뭐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시간 초를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순간순간 그 58,000원을 끝까지 잘 쓰고 막 관리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 58,500원인가가 돈이라면 그걸 안 쓰면 막 반납한다고 한다면 그 10원 한 장까지 다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하고 현재 선물이라고 생각하고요.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세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잘 되고 나도 모르게 성공하고 우리가 시간 관리도 잘 될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멋진 시간 만들어 가시고요. 전부 다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잘 방법을 좀 망설였던 분들은 오늘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을 얻고 가실 것 같습니다. 질문이 있었는데요.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안에도 사실 굉장히 많은 일이 또 겹치면 거기 안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인데요. 중요하고 긴급한 업무를 내가 이렇게 펼쳐놨을 때 그 안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뭘 먼저 하고 뭘 나중에 하고 고민된단 말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그 안에서 또 중요하고 긴급한 걸 찾는 건데 그게 또 쉽지가 않아서 보통은 여건이나 상황이나 뭐 어떤 경중을 고려해서 판단하기도 해요. 보통 워크샵을 통해서 그런 거를 고민해가지고 또 그 섹터 내에서 또 우선순위를 또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가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돼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고생은 고생인데 남는 거 없는 고생을 뭐라고 하죠? 고생은 고생인데 고생으로만 끝나는 걸 뭐라고 해요? 뭐 헛고생, 뭐 개고생, 그냥 고생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요즘 의미 있는 고생이라고 합니다. 의미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도움되고 뭔가 이렇게 남는 것도 있고 그런 고생을 바람직한 역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좀 바람직한 역경 하시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뭐든지 이렇게 의미를 찾고 잘 될 거고요. 예, 아주 그냥 화이팅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람직한 역경과 더불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24시간이 주어지지만요. 이 시간을 어떻게 어디에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중요하게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차별화된 셀프 브랜딩과 시간 관리로 여러분의 24시간을 가치 있게 채우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연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뉴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